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동인성교육원 원장님이신 김재국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뉴스 보면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네, 좀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국민 모두의 합쳐진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전홍준 박사님 아시죠? 아, 네. 네. 대체의학에. 네,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암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병이 아니래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의 면역력을 약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영양분도 섭취하시고요. 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또 음, 이런 두려움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일수록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함께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저희 둘째 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 딸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흔한 중2병 없이 너무나 예쁘고 착한 딸로 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모르는 딸의 모습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말수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였는데요. 사춘기가 왔나 해서 금방 지나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난 건 성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5등을 했더라고요. 속상하긴 했지만 제일 속상한 건 딸 아이일 것 같아서 괜찮다고 토닥여줬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다시 잡았는지 그 후 시험에는 성적이 올랐더라고요. 안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씻고 나와서 보니 손목에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다쳤냐고 왜 그러냐고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에 칼로 베인 자국이었거든요.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번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해봤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고 그 뒤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 뒤부터 저랑 같이 자고 있습니다. TV에서나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상 경험해보니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딸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네, 정말 놀라셨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딸아이는 엄마에게 왜 그랬는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딸이 생각하는 것과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게 물론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옆에서 보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우리 딸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죠.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 학생 시절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좀 많이 놀았었거든요. 저도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두세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 아동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중학교에 들어가면 벌써부터 꼼짝마가 되는데요.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좀 안쓰럽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내 아이도 안 해주면 왠지 소외감이 드는 느낌이 들고요. 맞아요. 약간 뒤처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실 때문에 이제 부모나 아이 모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강사님 좀 좋은 마인드 테라피 없을까요? 네,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부모님과 자녀분께 각각 두 가지 마인드 테라피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학부모님께 마음의 기대치, 두 네. 번째 정서적 체험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녀분께는 사고력과 자제력입니다. 오늘 두 분류의 솔루션을 해주시겠네요. 네네. 네. 생명 존중 예방 교육에 보면요, 중요한 자살 관련 용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살 생각, 네. 두 번째는 자살 시도, 세 음. 번째는 자살 행위, 마지막 네 번째는 자살 완료가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분의 자녀가 한 행동은요, 두 번째 자살 시도에 해당됩니다. 자살 시도라고요. 네. 그냥 네. 호기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보통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요, 자살 생각을 가졌다가요, 죽기는 좀 무서우니까 좀 덜 무서운 자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자살 생각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재되어 있고요, 자살 행위로 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아직 좀 위험한 상태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청취자분의 자녀분은 왜 자살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요? 좀 계속 성적이 떨어지니까. 좀 자기가 원하는 게 잘 안 돼서 예,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의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아. 예, 평소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딸에게 설정해 놓은 높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걸 자녀분도 느끼고 자신도 그 마음의 기대치를 설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대치에 부합해서 1등이 됐을 때 얻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요. 특히 1등을 오래 하던 학생이 5등으로 내려갈 때는 부모님과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실망과 자책감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서 견디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의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등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전유문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해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험 보는 날 건강이나 컨디션 같은 환경도 뒷받침되어야 1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그 16자 완등했던 산악인 어몽길 씨 있잖아요. 네네. 유명한 말이 있으셨죠. 네. 네, 산이 허락해야 산에 오른다. 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승희 씨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피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1초도 아닌 불과 0. 몇몇 초 차이로 메달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1등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오를 수 있다는 마음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 마음의 기대치가 서로를 힘들게 만든 거네요. 정말 그래요. 시험 결과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하고 1등을 막 해야 된다는 그런 쫓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거하고 굉장히 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마인드의 차이죠. 음.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에요, 앞서 연기를 펼친 선수가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다음 연기를 펼치는 선수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연기를 다 펼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요, 경기를 할 때 훨씬 자유롭게 연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마음의 기대치를 높여놨을 때 왠지 자유롭지 못하고요. 좀 경직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 주신 학부모님도요, 자녀분을 향한 높은 기대치가요, 오히려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한 거죠. 그런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고 심리적인 판단이 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마인드 테라피는요. 정서적 체험 활동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최근 대한민국은 분노 사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가해자가 청소년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여성이나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은 외국에 오래 살다가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들도 너무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다는 거죠. 아, 네, 여러 가지 네. 원인이 있겠지만요. 저는 정서적인 메마름을 1순위로 꼽고 싶어요. 좀 전에 유라 씨가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오신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혼율이 30%를 넘었잖아요. 네. 예, 한국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나 또 수입은 높아졌지만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성이 예전에는 가정에서 남편의 옷을 다린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설거지나 청소, 빨래를 접는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집안일들을 좀 허드렛 일로 생각했지 정서에 도움을 준다는 걸 몰랐어요. 네네. 예, 남편과 싸웠다가도요, 요리를 하면서 또 옷을 다리면서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혹시 못 느끼셨어요? 아, 네. 저도 남편은 옷을 다리다가도 또 접다가도 그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막 기계가 대신하잖아요. 막 건조기라든지 막 식기세척기 이러면서 좀 그런 정서적인 체험이 줄어들면서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서가 많이 메말라 있는데요. 가끔씩 자연과 이렇게 접촉해 주시고요. 또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요. 꼭 멀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잠깐 한두 시간씩이라도요. 간단한 만들기나 뜨개질도 좋고요. 또 안마하기라든지 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 좋네요. 예, 예. 자신이 타인에게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대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꼭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시지만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노인정이나 뭐 아동센터나 공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또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있잖아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또 미술적인 재능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타인에게 재능 기부 봉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소소한 일상 속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존재감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나를 소중히 여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문제들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와 자녀가 같이 상담에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자녀분에게 적용할 마인드 테라피는요. 사고력과 자제력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숙제 목록을 받게 되면요. 이 숙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백과사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어요. 네, 저희 그런데 때도. 요즘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혼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너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 문명 매체들에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깊이 사고하는 네. 그런 사고력과 자제력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정서적인 면과 이제 함께 이런 물질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것이 충동적인 자해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네, 그렇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고력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력이 형성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에 이끌리기가 쉬워요. 무엇보다도 자해나 자살 행동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요. 최소 6명에게 전염이 된다고 대한의사협회 보고서에는 발표된 바가 있어요. 6명이나요? 네. 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자제력이 또 사고력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사고력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 제가 2가지 측면에서 마인드 테라피를 전해드렸는데요. 학부모님께는 마음의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체험 활동을 권해드렸는데요. 우리 중3 자녀분께는 사고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이 병행이 된다면요. 사연 주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솔루션, 그리고 또 자녀에게 주는 솔루션 2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 주신 학생은 공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고력과 자제력까지 키운다면 엄청난 우리 네.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인성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우리 자녀에게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그 사연 읽으면서 좀 엄마의 마음을 갖고 좀 감정을 이입하면서 좀 읽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강연 들으면서 좀 기대치하고 이제 정서적인 체험 활동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대치는 좀 많이 낮춰놨고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좀 봉사 활동 한번 같이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강사님 마지막 강연이셨어요. 네, 그렇죠. 아쉽네요. 네. 한 달 이렇게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 달이 막 후딱 지나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흔히 있어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인데 네.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니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네네. 좀 마음의 정리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강사님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랫동안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한 우리 표라 게스트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마인드 스케치를 떠나게 됐는데요. 네. 유라 씨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이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정말 네. 이럴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2년 반 넘게 그런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요. 우리 네. 또 진행자님이랑 또 수많은 또 마인드 강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또 스텝 우리 또 PD 선생님이랑 또 작가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자주 놀러 올 테니까 또 너무 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인드 스케치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듣고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년 반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요. 네.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인드 스케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공미로비가 부릅니다. 수필과 자동차.